그래서 이제 선화증권이 발급되게 됩니다. 이 선화증권은 Document of Title, 물품의 소유권을 화치하는 권리증권으로서 선적서류 중에서 이제 필수 3서류의 하나가 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선화증권은 지시식으로 발행되고 유통성이 있기 때문에 배서 양도를 통해서 이 물품이 전매될 수 있죠. 그러니까 상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재가 됩니다. 운송인은 운송계약에 따라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한다. 만약 선화증권이 유통성을 가지 않는다면 운송인은 선화증권의 수화인으로 지정된 자 또는 수화인에 의하여 지정된 자에게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선화증권이 유통성을 간다면 운송인은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만 인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물품을 잘못 인도하면 운송 그 계약법상 또는 불법행위법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앞에 사례 많이 나왔죠. 이처럼 선화증권은 유통 가능한 것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이때 운송인은 선화증권과 상환으로서만 물품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물품 자체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물품 선적의 장소나 방법에 대하여 예외 없이 그리고 아무런 유보 없이 선적되었거나 물품이 갑판 아래에서 안전하고 적절하게 선적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무유보 운송 서류, 클린 빌 오브 레이딩, 클린 트랜스포트 오브 다큐멘트, 이 무유보 운송 서류가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적격성 있는 서류 관련해서 이제 UCP는 그 서류라는 제서류라는 장이 있습니다. 그 제서류라는 장에서 이제 그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격성이 있는 서류가 갖춰야 될 요건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선화증권 관련해서는 무유보 선화증권이어야 됩니다. 자, 매매계약이 CRF 조건인 경우에 매도인은 자기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송되는 물품을 해상보험에 부과해야 한다. 자, 그래서 앞에 배운 사항이 뭐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송장, 여기 선화증권, 그리고 이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증권, 보험증명서도 보험증권, 과 동일한 그러한 선적 서류가 되겠습니다. 뭐 보험 서류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제시된 선적 서류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해야 됩니다. 이른바 독립성 원칙에 따라서 신용장 거래가 기본 계약으로부터 독립되는 결과 신용장 거래에서 모든 당사자는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지 그러한 서류가 관련된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신용장 거래에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이른바 엄격일치 원칙에 따라서 신용장 조건에 엄격히 일치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죠? 아까 뭐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현재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분쟁의 상당수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엄격히 일치하는지 여부는 신용장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매입은행의 서류 조사 업무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이제 보면은 그 매입은행 신용장 서류 또는 뭐 선적 서류라고 하는 매입은행이 이걸 매입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선화증권이랄지 선적 서류는 이제 매도인이 제공하는 목적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도인이 선적 서류를 제시하면은 매입은행은 조사를 해요. 이게 이제 물품 검사, 하자 통지 의무가 있는 매매계약상 그런 부분과 비슷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의 하이라이트는 뭐 국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장거리 운송이 수반되고 뭐 보험 계약이 체결되고 뭐 은행 신용장 거래를 통해서 은행이 관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류 거래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준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매매 계약상의 어떤 양 당사자의 의무의 본지가 이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를 준비해서 대금을 지급받으려고 하고요. 은행은 그걸 심사해서 대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서류는 이에 관한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무상 서류 불일치 상당수가 단순히 오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상업송장이나 기타 선적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개설은행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불일치와 관련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면을 받음으로써 거래는 예정대로 계속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지만 물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경우에 매수인은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서류 일치와 관련하여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서류가 일치하느냐 이게 이제 다퉈지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뭐 사소한 오기로도 뭐 그 서류 사실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하고요. 실제 이제 개설은행은 그 매수인으로부터 불일치와 관련한 권리를 포기한다. 미리 알아봐가지고 약간 오기가 있는데 이거 지급해야 되느냐. 보니까 뭐 받으면은 선적서를 받으면은 운송물 찾을 수 있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뭐 수출 통과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급받아라. 뭐 이렇게 의사를 받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일치해서 내가 어떤 뭐 이의를 제기한다 하지 않겠다. 그런 권리를 포기한다 이렇게 서면을 받고 그대로 그 제시된 서류에 대금을 지급하고 뭐 과정을 쭉 수란시키는데 어쨌거나 이 사소한 오기로도 서류 불일치가 되고 대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상 엄격일치 원칙이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항상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 완벽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죠. 자, 2003년도 판례입니다. 신용장 첨부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헌대로 엄격하게 합치해야 한다고 하여 작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작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 그 문헌의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또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 거래관세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인데 이게 이제 판례 그 문구 전형적으로 이 서류 불일치 관련한 판례 문구에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1985년도 판례예요. 그러니까 엄격일치 원칙이라고 했을 때 그 일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문헌대로 그러니까 자꾸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꾸 약간은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헌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중요한 건 문면상이에요. 서류 제시공된 서류하고 신용장 조건을 대비해 하는 것만으로도 이거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서류 심사 서류 조사 의무는 그 서류 조건에 기초해서 선적서를 제시하고 제시된 서류만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엄격일치 의미 관련한 판례입니다. 쭉 그런 판결이 많이 있어요. 뭐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장 서류 심사와 관련하여 선적 서류상의 절차 오류 또는 타자 실수 등에 대한
국제표준은행 관행으로서 선적 서류의 단어나 문장에 있어서의 철자 오류 그리고 타자 실수에 하여 그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재의 차이가 있는 경우, 뭐 사소한 타자 실수가 있다 할지, 그러나 그 의미를 누구나 알 수 있고 그 의미에 차이가 없다. 그런 경우에 그러한 오류는 해당 문서를 하자 서류로 만들지 않지만, 자, 여기까지 이제 전제가 붙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사례는 뭐 신용장 조건과 선적 서류가 불일치한다, 뭐 이런 취지 판례입니다. 이 사례는 상품 명세에 대한 기재의 오류 있었습니다. 이 상품 명세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이 상품 명세는 이제 상업송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상업송장은 매도인이 작성하는 자기 작성 서류입니다. 당사자 작성 서류예요. 그래서 엄격 일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일치 정도가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자기 작성이니까 이거 틀리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치 정도 기준이 높다고 우리 판례 보고 있습니다. 자, 상품 명세에 대한 기재의 오류는 타자상의 오류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고 동문서는 하자 서류로 인정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국제표준은행 관행에 비추어 신용장에 첨부된 선적서류상에서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기재상의 불일치가 신용장과 해당 서류의 성격상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이 아니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하고 명백한 기재상으로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은 불일치로 볼 수 없으나 그와 같은 기재상의 불일치에 대하여 서류 심사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오류임이 명백하지 않거나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오류라고 보기에 확실하지 않다. 또 이 기재상 차이가 있으면 의미상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불일치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사례는 이제 상품 명세에 관한 기재의 오류 이거요. 여기 뭐 얘도 있네요. 모델 321이 아니고 모델 123. 이렇게 되면은 이게 불일치하는 것입니다. 신용장 조건은 모델 321로 되어 있는데 서류 상업속장 상품 명세에 대한 기재는 모델 123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불일치합니다. 특히 상업송장은 자기 작성 서류니까 보다 엄격하게 일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대법원 2002년도 판례, 이건 신용장의 독립주상성 원칙에 관한 판례인 것 같습니다. 자, 화한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뭐 이런 문구들이 많이 나와요. 서류거래 원칙입니다.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서 그 선적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 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아니하나 형식적 조사만 하면 됩니다. 서류에 따라서 형식적 조사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이게 위조랄지, 그러니까 선적 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 거래를 빙자한 사기 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의 독립주상성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기 거래, 특히 그 물품을 선적하지 아니하고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그러니까 운송인, 뭐 은행, 뭐 이게 다 이게 공모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권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비일공짜. 선화증권이 발행되었지만 그건 물품이 선적되지 않은 비인 선화증권이다. 이게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그리고 문서 위조. 이런 거래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형식적으로 신용장 조건을 맞는 서류다. 이거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신용장 독립주상성 원칙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법상 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랄지 선의 공정거래 원칙, 뭐 이런 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거래는 이제 사기 거래에 지나지 않는다.
1999년도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자, 신용장 독립추상성 원칙 관련된 것 같습니다. 신용장 독립추상성 원칙이 뭐냐? 신용장 거래는 서류 거래에 한정된다는 것으로 인데요. 그래서 신용장 거래는 서류 거래에 한정되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가 완벽하게 제시되기만 하면 원인 관계나 자금 관계의 항변으로부터 차단된 채, 아까 말씀드렸죠. 원인 관계, 자금 관계. 그 대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추후 실제 사실관계와 서류가 상이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대금 지급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서류 사실관계 하고 서류가 상이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물품에 하자가 있는데 서류는 뭐 번들하게 물품이 제대로 선언적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독립추상성 원칙이니까 그 매매계약상거라 물품 하자라는 사실관계로 신용장 거래에 관해서 항변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은 지급 확인서가 구비되어 있기만 하면 신용장 대금을 결제할 것이고, 또한 수익자가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뭡니까? 선적 전에 또는 선적과 동시에 지급 확인서를 받는다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은 용이하고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급 확인서가 요구되는 결과 비록 사실상 신용장 개설은행의 뭡니까? 일시에 따라 대금 결제 여부가 좌우되게 되는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점만으로 지급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곧바로 독립추상성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용장 그 조건인가요?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 확인서만 있으면은 지급 확인서가만 있으면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결국 그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이제 제기되었는데 법원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배척했습니다. 이 지급 확인서 자체도 뭐 신용장 대금 지급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신용장 조건으로 지급 확인서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용장 서류 조건이고요. 신용장 조건으로 적격성이 없는 것이다. 또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볼 수 없다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에 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뭐 필요 3서류, 뭐 임의 서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은 매도인이 환호음에 의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을 정하면서 이를 위해서 일정한 서류가 제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선적 서류를 제시하고 화물에 의해서 담보되는 환호음을 발행해서 이제 대금을 지급받는 거예요. 매도인은 선적 후 일정 기일 내 또는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이러한 서류를 제시하는데 이는 물품이 적게 선적되었다는 것을 매수인에게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장에 의하여 요구되는 서류나 종류나 기능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기본계약인 매매계약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지만 신용장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신용장 조건이 되는 서류들, 조건으로 적시될 서류들에 관해서 미리 합의를 합니다. 이제 보통 많이 이용된 서류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환호음입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신용장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의미를 갖지만 신용장 자체가 지급수단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신용장 조건 요구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환어음을 발행하여 제시함으로써 어음 금액을 받는다. 신용장은 이 어음 금액은 이제 신용장 대금이기도 하고요. 뭐 매매 대금이기도 하죠. 신용장은 매도인이 지급받기 위하여 제시해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 환어음을 적시하며 환어음의 조건은 신용장에서 특정된다. 환어음의 조건에 따라 일람 즉시 지급되거나 또는 특정한 기일에 환어음 금액이 지급되는데 환어음은 양도가 가능하도록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의할 것은 신용장 거래에서 지급을 받기 위해서 환어음 발행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신용장 통일증인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이 환어음 없이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을 약정하는 일람지급 신용장, 그러니까 선적 일람이라는 건 뭡니까? 선적 서류가 제시되면은 지급하는 신용장, 사이트 페이먼트 크레디트라고 합니다. 일람지급 신용장과 역시 환어음의 발행을 요구하지 아니않고 서류의 제시만으로 신용장 조건이 정하는 일정한 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연지급 신용장 발행을 허용한다. 그래서 이제 환어음이 일람 출구보험 또는 뭐 일람 후 정기 출구보험이듯이요. 신용장도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고 일람 지급 신용장 또는 연지급 신용장이 이용될 수 있겠습니다. 1990년도 판례가 되겠습니다. 환어음 매입은행이 그 매입 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자 이제 매입은행 나옵니다. 아까 그 선적 서류를 제공받고 그걸 심사해서 그걸 매입한다고 그랬죠. 그때 그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합니다.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문면상으로 일치되는지 여부 이외에 관계 서류가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췄는지 여부까지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서류의 실질적 조사 의무는 면책되어 있다. 뭐 자주 나오죠. 실질적 조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 하면 서류의 상태성이라는 건 뭐예요? 보통 서류가 갖춰져야 되는 그러한 성질 그리고 정태성 서류의 상태성과 정규성 우리가 보통의 서류에서 갖춰야 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서류여야 되고요. 어떤 우리 서류에 볼 수 있는 어떤 정규성, 보통 서류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규성을 갖춰야 됩니다. 자, 환어음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그 선적 서류로 상업송장이 있습니다. 상업송장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하는 것인데 매도인이 작성한 서류로 계약의 목적인 물품을 기술하고 그 가격을 표시하며 그러니까 물품의 명세, 수량, 품질 그리고 가격 그리고 이제 특히 CIF 계약이라면은 운임과 보험료도 표시되겠습니다. 상업송장에서 물품, 용역 또는 이행에 관하여 기술된 내용은 신용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합쳐야 한다. 신용장 통일규칙은 상업송장 외의 서류에 있어서 물품, 용역 또는 이행에 관하여 기술된 내용은 신용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신용장 통일규칙이 상업송장에 대해서는 후술한 엄격일치 원칙을 적용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업송장의 기술과 신용장 기술은 엄격히 일치한다. 그러니까 상업송장 외의 서류는 모순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 이렇게 유화된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업송장은 그 일치 엄격성 정도가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상업송장은 매도인이 신용장 조건을 준수했다는 것을 은행에 대해 담보하지만 그 자체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선적했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신용장 나중에 이제 그 물품 검사를 하고 뭐 하자 통지하고 분규가 많습니다. 신용장을 개설 의뢰인이나 개설 은행은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 매도인이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검사 증명서
원어로는 inspection certificate이 되겠습니다. 검사 증명서를 획득할 것을 신용장 조건에 명시한다. 그래서 보통 이 검사 증명서는 이제 통관 절차에서 뭐 요구된 서류고요. 국제 매매 거래에서 흔히 대표적인 임의 서류 하나가 됩니다. 예. 자, 1985년도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신용장 부속 서류 중 상업송장은 매도인인 수익자가 매수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공급하는 매매 목적물 상품 명세서 겸 출하안내서와 같은 것으로서 그 상품이 매수인이 제시한 매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주요한 자료이므로 통일규칙은 제32조 C항은 상업송장은 상품명세에 관한 기재에 대하여 다른 서류의 상품명세에 관한 기재보다 엄격하게 신용장 기재와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상업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명세는 신용장의 명세와 일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보다 높은 수준의 엄격한 일치를 원합니다. 서류의 상품 명세는 신용장의 상품 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 용어로 기술하여도 무방하다.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는 그러니까 기타 서류하고 상업송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규정의 문헌 기술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위 규정에서는 통일규칙 제7조 전단에서 사용한 합치라는 용어 대신에 일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용어의 차이만 가지고 곧 합치 정도에 관한 개념의 외연의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용장 거래의 성질과 관행 성질과 은행의 서류 점검 의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용어가 나타내는 합치 의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 상업송장, 기타 서류 관련한 일치 정도, 그리고 서류 거래 원칙에 따른 그 서류 심사에 있어서 그 일치 정도 여기에 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헌대로 엄격하게 합치한다고 하여 착관하도 틀리지 않고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운운하면서 뭐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 아까 나왔죠. 뭐 이게 계속 우리 대법원 판례 노래입니다. 노래 공자님 말씀 똑같아요.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 문헌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 조건 을 전혀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하는 것을 봐야 한다. 우리 이게 고등법원 판례인가요? 대법원 판례를 예, 대법원 판례군요. 그리고 통일규칙 제7조 후단에서 서류 상호 간의 문면상 모순된다고 하면 서류 상호 간의 문면상 연결이 안 되고 그 내용이 상충되는 것을 말하고 위규칙 제32조 C항 후단에서 모순되지 않는다고 라고 하면 이와 같은 문면상 연결의 결핍이나 내용의 상충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개념은 위 규칙 제7조 전단이나 제32조 C항 후단에서 규정된 합치 또는 일치 개념보다 넓은 부합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상업송장하고 기타 서류 관련해서 일치 정도가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송장은 자기 작성 서류니까 합치, 일치,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게 동일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일치의 수준이 좀 높고요. 기타 뭐 선화증권이랄지 뭐 보험증권이랄지 제3자 작성 서류, 기타 서류는 뭐 모순되지 않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 보다 넓은 의미 부합이라고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판례법상 일치 정도가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운송 서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선적 서류 중에 환어음, 그리고 이제 상업송장,
그러니까 상업송자하고 운송 서류는 이제 필수 서류입니다. 뒤에 이제 보험 서류하고 필수 3서류입니다. 자, 신용장 통일 중에 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운송 서류로 복합 운송 서류, 선화증권,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 용성계약 선화증권, 항공운송 서류,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 서류, 탁송 수령증, 우편 수령증, 우송 증명서, 아까 그 재서류의 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운송 서류에 관련해서 이런 여러 서류들이 그 적격 요건에 관해서 정의되고 뭐 적격 요건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각 운송 서류가 인수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들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운송 서류는 운송물이나 그 포장의 하자를 선언하는 문헌이 없는 유보이어야 인수된다. 무유보, 클린 트랜스포트 다큐먼트여야 한다. 신용장 통일 측이 정한 인수 요건에 하면 선화증권은 선적 선화증권이어야 하고요. 쉬프트 BL, 선화증권은 Bill of Lading이죠. 신용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LC, Letter of Credit. 그리고 환어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BE, Bill of Exchange. 자, 선화증권이어야 하고요.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과 용성계약 선화증권도 운송물이 적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한다. 그래서 이제 선적, 적재 이런 게 중요하니까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한편 복합운송 서류는 운송물이 발송, 수탁 또는 선적되었음을 그리고 항공운송 서류는 물품 운송을 위해 그리고 물품 운송을 위해 인수되었음을 그리고 도로철도 내수로 운송 서류는 물품이 선적 발송 또는 운송을 위해 수령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물품이 인도되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그 본질이죠. 그러니까 물품이 운송을 위해 수령되었는지, 뭐 항공운송의 경우는 인수되었는지, 또 해상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의 경우는 선적되었는지, 운송을 위해 수령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되죠. 이 부분이 확실하게 그 서류에서 이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적선화증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편 탁송수령증, 우편수령증 및 우송증명서는 운송을 위해 물품이 수령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탁송수령증, 우편수령증, 우송수령증도 그렇습니다. 이들 각 운송서류는 모두 운송인의 성명이 기재되고 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